한국에서는 임산부를 마주치면 종종 어르신들이 임신 몇 주 차가 되었는지 물어보거나 지하철 자리에서 양보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심각한 결례를 넘어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려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리 양보 행위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경찰서에 연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선의가 어떻게 잘못이 될 수 있는지, 미국의 사회적 관념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되물어 볼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며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문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중 특히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 미국인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사례는 앞서 언급했던 임산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국에서 배가 부른 임산부에게 지하철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필자는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할머니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나중에 나이가 들어 다리가 아프더라도 그 할머니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웃지 못할 현실인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임신 여부를 함부로 묻거나 임신했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은 좋은 나라이지만 문화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의도치 않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임산부에게 섣불리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겉모습만으로는 임산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체형이 큰 사람들이 매우 흔하며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체형의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거리를 조금만 걸어 다녀도 이런 체형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며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그 수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우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의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인 반면 미국은 40%에 달합니다. 40%라는 수치는 사실상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비만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 언급하며 차별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종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미국 여성의 약 40%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와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임산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지목하여 임산부라고 단정하면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여겨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불러요, 불리요 라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이는 살찐 사람에게 체중 증가를 암시하여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지도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지도 않기에 별도의 단어조차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만인 사람에게 임신 여부를 물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 상황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는 한국에는 임산부임을 알리는 임산부 배지 제도가 존재하여 비교적 쉽게 임산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반면 정작 이 배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 임산부 배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때
비만인 사람이 너무 많아 임산부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산부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임산부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미국에서는 누가 임산부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대피 순서가 임산부와 아이들이 아닌 여자와 아이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해악적이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아무리 봐도 임산부처럼 보이는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신했는지 묻거나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민수 씨도 체형이 큰 편이었는데 그가 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 연습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미국인이 보여서 말을 걸고 싶었는지 민수 씨에게 갑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필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민수 씨에게만 양보하자 민수 씨는 자신을 임산부라고 여겼는지 전혀 모른 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자리 양보를 해주는구나. 정말 착한 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양보받자마자 할머니가 혹시 임신 몇 주 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사람이 많았고 조용했기에 민수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 6달 정도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필자는 그 순간 너무나 미안했지만 동시에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영어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알려주셨는데 특히 미역국을 많이 추천하셨고 미역국 끓이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에는 미역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철에서 무려 미역국 조리법까지 배우고 내려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민수 씨는 이 경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경험은 민수 씨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이 되어 체중을 감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고 실제로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귀여운 아기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에는 문화 차이가 존재하며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는 앞선 사례와는 정반대라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이 빠졌네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미국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미국 사람들과 문화적 마찰 없이 대화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쪘다고도 하지 말고 살 빠졌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살라는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문화 차이입니다. 살이 빠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체중 감소를 안 좋은 일의 신호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족의 사망, 힘든 일, 우울증 혹은 극단적으로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살 빠진 이유를 묻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병인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유명인들 중 가끔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서운 이야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넘겨주십시오. 미국 가십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미녀 배우 미쉐일 트라첸버그, 미셸 트락텐베르는 매우 아름답다고 유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필자 역시 이 배우를 정말 좋아했고 주변 남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배우가 갑자기 살이 급격히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고 대중들로부터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며 그렇기에 체중 감소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살쪘다고도 하지 말고 살 빠졌다고도 하지 말라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물어봐도 괜찮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업을 묻거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가족의 직업을 묻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직업을 묻는 것이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더욱 잘 통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좋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는 단순 반복 노동 같은 직업들조차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한국 TV쇼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장에 나가 일한다 고 말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공장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대부분 존경받습니다. 물론 범죄 관련 직업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부유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쉬고 있다거나 백수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백수라고 밝혀도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깔보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22살 정도의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어떠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서는 22살은 아직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2살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백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20대가 되자마자 독립하는 편이며 특히 미국은 땅이 넓어 대학에 진학하면 일단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살면서 집 근처 대학교로 통학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국인 친구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 주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너 혼자 사니? 라는 질문이 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신기한 문화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권유하는 것이 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친구와 중국집에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시켰을 때 내 짬뽕만 먹기보다는 친구의 짜장면을 한 입만 먹어보고 싶어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필자는 이 한 입만 문화를 정말 좋아하며 짬뽕을 먹다가 친구의 짜장면 한 입을 빼서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친구란 내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한 입 먹어볼래? 라고 권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처럼 한 입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오히려 결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신기한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땅콩을 잘못 먹으면 정말 위험하여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알레르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이 무례한 것은 아니며 무례하게 되는 상황은 자기만의 사상, 채식주의, 이 있는 분에게 권유할 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건처럼 채식만을 고수하는 분들이 미국에는 꽤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비건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 유대교의 돼지고기 금지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한 입만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음식 취향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 음식점에서는 고객 맞춤, 커스터마이징, 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칭찬이지만 미국에서는 머리가 작다고 하는 것이 욕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머리가 큰 것이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머리가 작다고 해서 멋지거나 예쁘다는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최근 한국에서 작은 머리가 멋지고 예쁘다는 이미지가 미국으로 전파되어 이를 칭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작다고 말하면 그것을 칭찬이 아닌 뇌가 작다고 놀리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에는 수많은 문화 차이가 존재합니다. 원래 김샤더 채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 반응을 주로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번외편처럼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분석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미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문화 차이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 이러한 비교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